지금도 33M2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 진짜일까요? 사기일까요? 만약 33M2만 현재까지 100개 호점 이상을 경험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지식만 가진 채로 0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지금도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0부터 다시 시작해 지금도 33M2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챌린지 시작 첫날입니다. 일단은 늘 그렇듯이 데이터 분석부터 하고 들어가야겠죠.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하고 좋은 지역을 뽑아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33M2 창업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3M2는 절대 감으로 창업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요. 자, 일단은 지금 한 군데 찾았고 다른 데를 더 찾고 있는데, 원래 한번 임장을 갈 때 좀 여러 개를 찾아놓고 가는 게 좋아가지고 일단 좀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지금 얼마가 남는지 좀 수익성을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00만 원? 거의 100만 원 이상이 남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지점을 찾았어요. 지금 100만 원이 남기는 한데 그렇게 막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만큼 많이 남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가보고요. 또 하나 더 찾은 곳은 여기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60만 원, 많이 남을 때 90만 원까지도 남는 지점 지금 방금 또 하나 찾아서 이렇게 두 개 한번 임장을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두 개만 오픈을 성공해도 100만 원 달성은 금방이네요. 그렇죠. 뭐 100만 원 달성은 방금 만약에 100만 원 남는다는 지점이 진짜로 가가지고 성공을 하고 예약까지 받으면 그거 하나로 사실 100만 원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요금 같은 것들을 좀 받기도 해요. 그래서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는. 임장은 언제 가시나요? 임장은 바로 연락을 해보고 내일 가야겠죠? 바로 연락을 해볼까요? 데이터가 좋은 매물을 찾았다면 빠르게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전화하는 과정에서는 전대차 동의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 전대차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사분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전화만으로는 그만한 신뢰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확인하고 연락을 주신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문자 오면은 내일 약속 잡아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첫 부동산에서 바로 성공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아서 주변의 부동산들로 다 돌아다녀 보면서 한 대여섯 개? 많게는 한 10개까지도 돌아다녀 봐야 한 개 정도 전대차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와가지고 또 콘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연락했던 부동산에서 제가 원하는 물건을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바로 임장하러 나왔습니다. 저기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임장 결과가 어땠나요? 일단 여기는 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분이었고 집주인분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신대요. 근데 아직 회신이 안 와가지고 여기는 뭐 실패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약간 보류.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이 주변에 있는데 한번 싹 돌아봐야죠. 아,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동산에 가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를 했으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또 얘기를 해봐야죠. 되는 물건이 있느냐 하면서 이 주변을 다 돌아다녀 볼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부동산 하나 더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볼게요. 저 맞은편에 하나 더 있거든요. 저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운이 좀 좋아요. 느낌이 좋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원래 안 좋다고 해야 되는 건데. 아, 그죠? 좋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가봐야죠 뭐. 여기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잘 됐고, 지금 전대차 동의 한번 물어봐 주신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왔는데 일단은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집주인이랑 통화도 완료했고 거의 왔어요. 거의 와서 일단은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답을 주겠다 해가지고 좀 답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들어가가지고 수박 주스나 먹으면서 기다리려고요. 그동안 부동산 임장만 수백 번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슬슬 체력적으로 지쳐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여보세요?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입니다. 뭐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3번 만에 전대차 동의를 받은 거야? 궁금하시죠? 댓글에 대박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저만의 전대차 동의 꿀팁이 담긴 영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금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됐습니다. 수박 주스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뭐야? 몇 번이에요? 아니, 그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예. 늘 그렇듯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기회가. 그래도 오늘 돌아다닌 보람이 있게 임장 돌아가지고 전자차 하나 성사를 시켰네요. 여기는 이제 예상 순수익이 제가 봤을 때 70 이상 꽤나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내부도 되게 깔끔하고 좋아가지고 여기는 크게 뭐 집기 비용을 뭐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아주 쉽게 세팅해서 충분히 잘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세팅 난이도도 되게 낮고 수익도 되게 높은 좋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운영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만에 성공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빠르게 성공한 수익인가요? 오, 빠르게 성공한 거죠. 3번 만이면. 제가 해도 3번이면 빠르게 한 거예요. 5번, 6번, 많게는 한 10번까지 돌아다녀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3번 만에 성공을 한 거니까 잘 된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적꿈틀입니다. 이번 챌린지 첫 번째 호점에 입시를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사이즈도 좀 재가고요. 어떤 수리 소요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전반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좀 구조가 특이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일단은 현관에 들어오시면 바로 냉장고도 검은색 무광으로 되게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안으로 보시면은 레인지, 전자레인지 있고 밥솥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빨래건조대가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빨래건조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되게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 정말 많이 없어요. 약간 일본식 같기도 하고 호텔식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쪽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파우더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파우더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는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 곳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헤어드라이어 놓은 다음에 바로 꼽을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도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되게 잘 되어 있으시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조명이 또 바뀌는 고급 기술이 들어가. 아, 여기 비싸잖아요. 여기 비싸죠.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월세를 가진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샤워실과 레스트룸이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가 꽤나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여기를 청소를 그럼 어떻게 할까 싶기는 한데, 청소가 어떤 것 때문에 걸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배수가 없어요. 배수가 없어서 청소를 해서 물을 싹 쓸어다가 여기로 보내줘야 되는 약간 좀 불편한 구조를 가지기는 했어요. 이걸 만드실 때 여기 밑에를 뚫어 놓으셨어야 됐는데 이거를 다 막아버리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구조 자체는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근데 대표님은 항상 가성비 지점들 위주로 하셨잖아요. 오래되고 가격 싸고. 네네네. 근데 여기는 되게 고급지고 가격도 사실 월세도 좀 높은 편인데 이런 데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정도 투자금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가 벌 수 있느냐, 결국에 이제 수익률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월세가 좀 비싸긴 했었어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남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월세가 비싼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만 많이 남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보증금은 다 동일하게 500이나 1000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월세는 어차피 까지고 나서 내가 수익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서 저는 사실 크게 그렇게 막 신경 쓰진 않거든요. 결국에 계산해봤을 때 순수익이 많이 남는 지점이면 월세가 높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삼삼앱도 첫 번째 했던 지점의 월세가 140만 원이었나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고서도 더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거기를 계약을 했었고, 거기가 100만 원 이상씩 남았었거든요.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기 들어가 있고, 책상 열어가지고 식사 테이블로도 쓸 수 있고, 저렴한 오피스텔 가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는 걸로 여기 안에도 수납을 할 수 있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왔을 때 1.5룸으로 올라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1.5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분리형 원룸이라고 불러야 맞긴 한 거예요. 근데 마케팅적으로 그냥 1.5룸이라고 부른 거고, 1.5룸이라고 부르려면 이렇게 된 공간에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1.5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분리형 원룸이다. 자, 그럼 분리형 원룸에서 볼 때 얘가 기능이 돼야 되잖아요.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침대가 튀어나와 버리거나 이러면 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분리형 원룸을 항상 보실 때는 이 사이즈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침대 사이즈. 가로는 이제 싱글이냐 퀸이냐 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세로는 똑같아요. 세로 길이는 2m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항상 줄자를 가지고 2m를 재서
그럼 내가 헤드 길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한 요만큼 정도가 룸이 남으니까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요만큼 해서 요렇게 여기까지가 침대 공간을 차지를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협탁 같은 거 하나 더 가지고 뭐 올려놓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침대 헤드는 이쪽으로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침대 위치만 정해져도 대부분의 것들은 다 쉬워서 꼭 임장 오시면 침대 위치는 좀 한번 재보시길 바래요. 제가 만약에 여기가 이 구조체가 없었다면 사실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1.5룸이어서 조금 제한이 있는 건데, 얘가 아니었다면 침대를 가운데다 두고 양쪽에다가 협탁을 하나씩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곳이라서 침대를 여기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는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테이블을 더 가지고 직장인분들 출장 오셨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노트북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줄자를 안 가지고 왔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 사이즈를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요거 사이즈가 대체로 10에서 12 사이에요. 요거 한 폭이. 예. 그러면 지금 요게 11.5, 그러니까 115라고 봐야죠. 115. 그래서 요거 칸수를 좀 재가면 돼요. 이건 오피스텔마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예, 이거는 이제 자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오피스텔마다 똑같아요. 또는 이제 뭐 그냥 줄자 들고 다니세요. 줄자를 챙기세요. 그러니까 가방에 항상 넣어놓고 다녀라.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은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본 배경 자체가 이거 보시면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여기서 다 무광으로 되어 있고, 하이로시가 아니라 무광 처리로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둘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 색감만 맞춰가지고 두어줘도 되게 좋은 인테리어가 될 것 같고요. 색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좀 더 떼면은,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레이톤이죠. 그레이톤, 여기도 그레이톤, 여기도 그레이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침구류나 이런 걸 둘 때는 완전 회색이라기보다는 조금 면의 그 감성이 좀 살아있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자글자글한 면의 감성이 살아있는 회색 소재가 있습니다. 이 회색이라고 다 같은 회색이 아니잖아요. 그런 소재를 또 더 주면은 좀 더 이 분위기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침구 색깔은 감성적인 회색 베개, 약간 다운된 베이지색 톤의 베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가지 톤으로 베개를 4개 정도 구성을 하면은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일단 침대는 어디 놓을지 정했는데 네. 다른 가구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다른 가구들은 책상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 정도만 들어가면은 여기는 더 이상 놀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보는 거는 한 이 정도쯤에다가 괜찮은 액자, 그레이톤의 액자 하나 걸어주고요. 조명 2가지 정도를 놓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조명 하나를 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침대 옆에다가 조그마한 단 스탠드 정도로 해가지고 구성을 할 것 같고, 조명을 선택을 할 때도 항상 이 그레이톤과 좀 어울리는 색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소재인데 이런 색깔의 느낌이 나는 스테인리스 소재가 있어요. 그런 조명으로 저렴한 제품으로 해가지고 2개 정도 구매를 해서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여긴 블라인드가 있어 보이는데 네. 블라인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야 되나요? 블라인드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설치해 주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 저는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사실 블라인드를 놓지는 않았었어요. 블라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손님을 받고, 만약에 손님이 블라인드가 왜 없어요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시면 그때 쿠팡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봉으로 된 거 해서 암막 커튼을 달아드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는 제가 33M2의 사진들을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블라인드를 잘 세팅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쭉쭉 당겨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아마 콤비 블라인드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알루미늄 살로 되어 있는 블라인드 있죠. 사실 그런 블라인드가 더 좀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블라인드로 깔끔하게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크게 얼마 안 해요.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나 하면은 사실 사진을 찍었을 때도 조금 더 예쁘게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블라인드를 미리 설치하는 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요. 근데 여기는 블라인드가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돈 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블라인드가 색깔이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레이톤으로 꾸미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제 블라인드가 하얀 색깔이잖아요. 블라인드가 하얀 색깔이니까 블라인드를 굳이 나오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진에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개방감을 강조한 그런 사진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소품 같은 거, 액자 같은 거 하나 두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얘기해 드렸듯이 침대, 침구류, 여기 책상, 의자, 조명 2개, 액자 하나, 이 정도면은 여기 세팅은 끝날
끝날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주방 기구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에 책상을 하나 넣는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미 책상이 있잖아요. 예. 이걸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 책상은 이렇게 펴놓고 나면은 여기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좀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열고 접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노트북을 해가지고 한참 일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오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자기만의 어떤 데스크테리어 세팅이 있으신 분들은 3주, 4주 또 3달 이렇게 머물면서 데스크 세팅을 딱 해놓고 머무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용을 하고 데스크탑까지도 둘 수 있는 조그마한 한 1200짜리 정도의 책상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1200 정도 이 정도 되는 책상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의자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책상과 의자로 한다면은 책상 곱하기 200 하면 돼요. 책상이 1200이면은 보통 여기 길이가 600이나 800이에요. 그럼 600짜리 책상을 쓰시면은 이쪽으로 차지하는 면적,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가지고 뒤로 젖혔을 때까지 고려한 그 사이즈가 책상의 이 앞뒤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0짜리 책상을 사용하시면 한 1200 정도까지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 폭이 800짜리 책상을 사용하시면 한 1400에서 1600까지 사람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한 요만큼 정도 정사각형으로는 아무것도 두면 안 돼요. 그럼 되게 불편해요,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 다음 대표님, 네. 오피스텔들은 보통 이렇게 빌트인 옷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옷장들에는 옷걸이도 설치를 해줘야 되나요? 옷걸이는 좀 놔주는 게 좋죠. 옷걸이를 들고 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옷걸이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뭐 바지 옷걸이 2개 정도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대략 어느 정도 세팅 비용이 나올 것 같으세요? 많이 들어도 한 150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이는 집기류들에만 조금 비싼 거 새 제품으로 구하고 사실 당근을 하면 더 저렴하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류들은 쿠팡에 있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 또는 다이소에 있는 저렴한 제품들로 세팅을 하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나와 있는 집기류들 가격이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고 여기는 좀 한번 실험적으로 TV를 한번 안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TV를 안 넣으면 사실 거의 100만 원에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 여행 가거나 할 때도 TV를 막 계속 보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TV를 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TV는 좀 빼고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공간 소개해드렸으니까 제가 물품 사가지고 예쁘게 세팅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